자, 우리 학교 다니실 때 장래희망 이렇게 쓰셨지? 근데 장래희망대로 되신 분 있나요? 많지 없죠? 그렇게는. 나도 장래희망은 대다 그냥 엄청나게 썼는데 뭐 갈 때마다 쓸 때마다 틀렸지 뭐. 때는 뭐 대통령 어렸을 때는 모르고 대통령도 써놨지.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요즘에는 식구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죠. 제 집안이 10남매 우리 형제가. 그 내가 9번째야. 그 9번째니까 우리 위에는 나이들이 연세가 많아요. 80대가 많아. 네? 현재 다 살아계셔. 10남매가. 네? 아니, 부잣집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학교를 보니까 내가 아까 광주광역시인데 내가 살 때는 광주 직할시여서 직할시.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서울로 유학을 온 거지, 이제. 근데 이제 아버님이 보내준 게 아니라 아버님은 중3 때 돌아가셨지, 이제 아버님 중3 때. 그래서 이제 큰형이 이제 그때는 아버지지. 나이대가 22살 차이니까 그 당시는 아버지 나이지, 아버지 차이지. 그래서 이제 동생도 어떻게 잘 되라고 서울로 이제 데리고 온 거지. 와서 했는데 뭐 결과는 별로 없대. 우연히 내가 28살 때 학원을 오게 됐어요, 학원. 학원에 이제 아는 선배가 학원에 계셨어. 그때는 대한민국 제일 큰 학원이 제1고시 학원이라고, 제1고시 학원. 얼마 전에 이제 문 닫았는데 그 제1고시 학원 제일 큰 학원이에요. 중개사, 공무원 이렇게. 근데 거기에 뭐 전무로 계신 분이 있는데 산속에서 그때는 공부하다가 이제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오대, 이제 서울로 나오지 이제. 그래서 술 한잔 얻어먹으러 갔다가 코를 딱 낀 게 일주일만 학원 좀 봐달라, 일 좀. 그래도 봐주다가 거기서 그냥 엮여서 그냥 지금까지 온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이제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이가 제일 어릴 때 내가 강의를 시작했을 거예요. 28살에 내가 원장을 했으니까 그 학원의 원장을. 일주일 봐주다가 갑자기 원장 하다가 강의를 또 했는데 강의를 31살에 했어요, 내가 강의를. 그리고 꽤 많이 했죠, 강의도. 그러다 보니까 근데 내가 여기 내려와서 이제 겨우 내가 내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막 강의할 때는 그냥 돈 번다고 강의한 것 같아. 그때는 돈 번다고, 젊었을 때는. 그 직업이 뭐 만족하고 이러지는 않는데 요즘에 와서 만족한 것 같아요. 한 5년 전부터 다들 퇴직하는데 나는 퇴직을 안 하거든 지금.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제일 부러워한 게 내가 제일 부러운 거예요. 나도 역시 마찬가지고 5년 전부터 강의를 하니까 내가 지금도 하고 있네 이러면서 가장 좋아요. 이제는 뭐 돈이라는 개념 떠나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가장 행복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그때 내가 가고 싶은 갔으면 이런 행복했을까? 마지막에는 중간에는 행복하고 다르겠지만 중간에도 굉장히 내가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다 보니까 강의를 막 부산에도 오고 막 그때는 직영학원이에요. 요즘처럼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직영학원을 이렇게 만들 때예요. 그래서 아마 요 경상도 쪽에도 옛날에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제1고시 학원이라는 그 행정고시 연구에 이렇게 갖고 그 타이틀로 책을 다 공부하신 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내가 제1고시 학원이 있다면 깜짝 놀라요. 자기 옛날에 거기 책 갖고 합격했다고. 그 정도로 전통이 오래된 학원인데 그때도 행복했어요. 젊었을 때. 우리 연예인처럼. 지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지만 그때는 강의실에 가면 기본으로 300명이야. 기본으로. 그 모니터도 없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저 뒤에 서서 막 요 통로에 앉아서 막 공부하고 그랬죠. 그래서 어떨 때도 있냐면 서울서 강의하다가 일요일 날 오전 강의 끝나면 광주를 가요. 또 광주를 비행기로 가서 또 강의하고 끝나면 또 서울로 올라가면 서울 또 강의하고 막.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때 완전 연예인급이에요, 연예인급. 공무원 강의할 때는 젊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면 막 와 까르르 까르르하고 난리 났었지. 연예인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뭐가 이게 좋고 그런 것도 모르고 넘어갔다가 나이가 이제 50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강의라는 게 내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리고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도 이거 합격을 시켜줘야 돼. 이런 의무적인 생각이 드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다루면 뭐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겠지. 근데 지금은 이제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간섭을 하게 되더라고.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필기하지 말고 막 잔소리가 나와. 옛날엔 잔소리 안 하지. 왜? 알아서들 하니까.
근데 지금은 공부하는 방법들을 전혀 몰라. 집에서 공부를 안 해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업 시간에 잔소리를 하는 거지.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필기갖고 합격한 사람 못 봐. 내가 이런 식으로 막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지금은, 이제 강의를 내가 하면 저 사람들은 꼭 공법은 60점 이상 맞아서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강의 개념을 떠나서 그냥 식구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기 강의 끝나고 올라가면 뭐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은 항상 부러워해. 아, 지금도 강의할 수 있고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나보다 이제 친구들이 그러지. 야, 네 선대에서 무슨 독립운동을 했냐? 그런 혜택을 받고 사냐? 내한테 맨날 그래요. 옛날에 이제 외환은행 부행장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때는 제일 잘 나갔어. 부행장을 했으니까. 근데 다들 보는데 지금 백수야. 오고 갈 데가 없어. 돈은 있는지 모르는데 할 일이 없는 거야. 처음에 퇴직하고 한 2년은 자회사 뭐 사장도 하고 뭐 이러더니 한 2, 3년이니까 잊혀져. 아무리 자기가 그 똑똑했어도 2, 3년 지나면 그 세계에서 잊혀져. 잊혀지니까 그 사람이 산지도 모르죠. 지금 백수야, 말 그대로. 돈은 있으니까 어디 가서 친구 만나는 게 좋아하지. 우리 나이 드시면 그러잖아. 내가 돈이 있고 없으면 야 만나자. 내가 돈 낼게. 이런데 만날 친구들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자분들은 나이가 드시면 만나기 쉬운데 남자분들은 또 틀려. 돈이 없고 그러면 잘 안 만나죠. 내가 돈 낼지가 안 되면. 그리고 옛날에는 나이 들면 지갑이 두툼해야 돼. 그래서 그 낼 능력이 돼야 만나지거든. 그냥 못 나가죠. 젊었을 때는 그냥 대충 나가거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지금은 내가 행복한 게 낼 수가 있거든. 응? 지금 어디 가면 내가 먼저 낼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행복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따지면 이 연세 나이에 이걸 따놓으면 여러분이 조금만 잘하면 나이 70, 80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내가 잔소리하는 게 뭐냐면 그냥 딴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따서 이것도 돈을 벌여야 되는 거지. 그냥 차려놓고 쫄딱 망하면 이거 아무 의미도 없어. 근데 그냥 따는 거하고 공부 제대로 해서 따는 차이는 거기서 나와요. 응? 우리가 사무실 열었을 때 계속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중간에 가 닫는 사람의 차이가 그냥 자격증만 딴 거하고 공부를 좀 제대로 한 거가 차이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특히 국토교육 같은 거는 여러분이 5년, 10년 이런 거 많이 배우셨으니까 그런 데서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돈 버는 건 요 분양권, 응? 아니면 전세, 월세 요 정도는 기본으로 하는데 여러분이 조금 더 크게 보는 거는 그런 걸 한 건만 걸리면 돼. 왜냐면 우리가 여기 15년 지났다, 20년 지났다 모르거든. 근데 이렇게 문의로 오거든. 그래갖고 지금 이 땅인데 팔아주세요. 그거 보니까 이거 찾아보니까 시설로 지정됐는데 한 15년 지나간 거야. 그런 거 있으면 아는 사람 통해서 사든가, 아니면 내가 사면 안 되지. 내가 사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사든가, 이러면서 돈 버시는 거지. 그런 거 한두 건만 딱 하면은 노후는 편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또 연결시켜 보는 거. 그냥 요거 하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하고 연결을 시키다 보면 여러분 뭔가는 그때 가서 실무하다 보면 엮이게 돼 있어. 그거 하나씩만 딱 잡으면 되지.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어디 가서 지갑 걱정 안 해, 만나는데 장소 걱정 안 해, 아무 때나 내가 가서 낼 수 있으니까,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요즘은 나이들이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80도 요즘에 어디 젊은이라고 그래. 우리 시골에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70대면 너 경로당을 안 간다 그러더만. 얘는 막내니까 맨 일만 시킨대. 우리 집에서는 어른인데 거기 가면 막내야. 그러니까 80 정도나 돼야 경로당 가도 이제 겨우 자리 잡는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세대는 80까지는 누구나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따시면 한 20년 30년은 그걸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열심히 해보시면 되지. 자, 그런 목적을 갖고 시작하시면 되지. 자, 113페이지 2절에서 내 목표 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을 수립해. 원래 지문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 근데 줄여서는 그냥 기본 방침 수립한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몇 년? 10년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기본 방침을 수립. 그래서 중요한 건 기본 방침이라는 말 찾아야 돼. 그래서 수립하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그 결과를 다시 어디에다가 자기 거, 자기 계획에다 그대로 반영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기본 방침은 특히 2번, 3번만 묶어서 체크하세요. 뭐 할 때 쓰기 위해서 만들었느냐? 바로 2번에 보니까 무슨 계획? 기본 계획 수립 방향을 나타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이유가 기본 방침은 자기 밑에 있는 무슨 계획? 기본 계획. 그 수립 방향을 나타내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노후 불량 주거지를 조사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거. 요게 누가 한다? 국장이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 2번 내려가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법률에서는 줄여서 뭐라고 한다? 기본 계획이라 한다. 아까처럼 기본 앞에다 정비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아마 시중에 거의 100%야 100%. 한두 개 빼놓고는 전부 다 앞에다 정비자 붙여놔. 잘못된 용어야 이게. 시험에서 기본 계획 나오는데 배우기는 정비 기본 계획 배우고 간 거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못 찾는 거야. 정확한 기본 계획이에요. 그래서 수리권자, 원칙, 특, 광, 특, 도지사, 시장이 2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들어가 안 들어가 그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게 보면 특광, 시장, 군수로 찾으면 돼. 특광, 시장, 군수, 군수 안 들어갔다. 그리고 그거를 기본 계획 누구라 하자? 수리권자라 하자. 그래서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2번 먼저 볼게요. 타당성. 수립했으면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해서 역시 결과 어디에 반영? 자기 계획. 자기 계획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위로 가면 수립의 예외가 나와. 바로 수립 예외는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도시군 기본 계획 배울 때도 수립하여야 하지만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모든 기본 계획은 어디니 똑같이 원칙은 수립하여야 한다. 예외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혹시 국토계획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억나요? 수도권 아니야죠? 그 다음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얼마 10만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런 거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러분들이 거기다 필기를 하셔야 돼. 수립하는데 원칙이고 예외 있는데 예외 밑에가 여백이 조금 있죠. 거기다 적어 놓으셔야 돼. 지금 기본 계획이죠. 기본 계획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게 있고 임의적인 수립도 있다. 요 내용이죠. 의무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립하여야 하고. 그렇죠? 그럼 어디가 기냐면 바로 특, 광. 그럼 특자가 들어가면 항상 우리는 몇 개 포함? 2개 포함. 요거는 알겠죠 이제? 내가 그냥 특자 하면은 2개 포함됐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특광대. 대도시야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는 반드시 수립을 해야 돼. 그런데 임의적이니까 일반시야. 일반시. 일반시는 수립할 수도 있고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요 뜻이야. 어디만? 그냥 시. 일반시는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야. 만약에 시험에 특광대는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해야 안 돼? 안 되지? 특광대는 반드시야 반드시. 울산광역시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기본계획 수립해야 돼. 누가? 울산광역시장이 이런지. 서울특별시는 누가? 서울특별시장이 반드시 수립해야 돼. 그 다음에 대도시가 있어. 그럼 거기도 반드시 수립해야 돼. 자 그럼 옆에 경주시, 양산시 이런 시는 대도시가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의미 자체가. 이런 걸 또 시험에 물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칙 예외를 해석했더니 이렇게 물은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수립 절차가 나올 거예요. 수립 절차를 읽어서는 안 돼.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 밑에 참고사항 표를 보세요. 표를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누가 수립? 시장이 수립하는 경우 있고 참고사항 2번 누가? 특광대가 수립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지? 이렇게 달라져. 요걸 먼저 이해하고 문제 푸시란 얘기야. 그러면 어디를 보냐면 우선 특광대를 보세요. 특광대 찾았나요? 그 밑에 참고사항 2번이에요. 그러면 특광대가 수립하려면 뭐부터 하나요? 의견 청취하지. 의견 청취.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협의, 그 다음에 심의, 그리고 수립고시.
최근이면 이렇게 내려보시죠. 그럼 이 수립고시를 지금 누가 한다고? 특광대는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야. 됐죠? 거기 써진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시가 됐으면 누구한테 보고하라? 국장에게 보고하라. 요까지 돼 있을 거예요. 책에 있는 거 지금. 그러면 항상 우리가 수립할 때 특광대는 승인이란 게 있어 없어? 없지. 자기 스스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국토교육 배울 때 특광자는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특광대가 들어가면 스스로 수립하면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의견 청취 그랬으니까 의견 청취가 누구하고 누구? 그래, 주민하고 지방의. 항상 나오는 게 이거잖아. 여러분 시험에 협의심에 묻는 적은 없어 거의. 항상 의견 청취지. 그럼 의견 청취가 주민과 지방의. 자, 그럼 주민 의견 며칠? 14일 이상 공람. 지방의 며칠? 60이라는 의견 제시. 위에 거 봐봐요. 위에 거 60이라는 의견 제시하고 탐구표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뭐가 없는 것으로 이의가 없는 걸 본다 이렇게 써놨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밑에 거 보는 거야. 밑에 거. 그러면 무조건 주민 의견을 들으려면 날짜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기본 계획이 첫 번째 해당하니까 며칠이다? 14일이다. 그래서 14일 이상 공람하고 지방의 의견 듣고 지방의 며칠? 60일. 60일이라는 의견 없어. 그러면 의의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특광되니까 협의는 누구하고 해요? 관계행정? 장관일 때는 관계 중앙자가 들어가잖아. 근데 중앙자 안 넣어도 그냥 관계행정하면 다 포함한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래서 관계행정.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죠. 중앙지방. 지방. 중앙이 들어갈 일이 없지. 국토부 장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립고시하고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렇다면 위에 거 보세요. 시장에 수립 써 있나요? 그럼 시장 수립 뒤에다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시하세요. 책에 시장이 수립했다. 여기다 도지사 승인이다.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수립한 것만 누구한테? 도지사 승인. 기억나시지? 무조건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거는 군수가 없어. 군수가. 그래서 시장이 수립한 건 누구한테? 도지사 승인 나와. 그럼 이제 확인해 볼게. 수립을 시장이 하더라도 뭐 거쳐야 돼? 의견 청취. 의견 청취 똑같지? 그 대신에 도지사가 이제 승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협의 심의가 필요하다. 그 수립 고시는 누가 해? 고시. 수립자가 하는 거야. 요거 주의사항이야. 수립하고 고시는 누가? 수립한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럼 시장에 고시해놓고 시장에 누구한테 보고하면 돼? 국장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되겠네. 개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한 개로 정리할게요. 요 놈을 갖고 공부를 하나로 정리하시면 돼. 여기다가 시장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럼 한 개로 끝나죠? 일반인들은 수립을 여기서 하는데 시장이 할 때만 어디에서? 의견 청취 뒤에 수립하는 거지. 그 다음에 도지사가 승인할 때 협의 심의가 필요한 거고 나머지 수립자들은 자기들이 할 때 다 필요한 거잖아. 정리되시면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시장이 할 때만 의견 듣고 수립한 다음 도지사한테 신청하면 도지사가 뭐 거쳐? 협의 심의 거쳐. 근데 승인이 없는 경우는 수립자가 다 하는 거지. 요거 하면 이해되시면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이제 책을 한번 앞에 가서 읽을게요. 자, 앞에 113조. 이론이야, 이론. 1번. 수립 절차니까 수립하려면 누구누구 의견. 주민과 지방의 의견 청취가 맨 먼저 나오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며칠 이상, 14일 이상 주민 공람에서 의견 듣고. 그걸로 다야. 밑줄 군게.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수립권자는 이에 따른 공람과 함께 누구의 의견? 지방의 의견. 그 기반의 의견은 기본계획 통지한 날부터 며칠? 60일 안에 의견 제시하고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나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이다. 근데 경미한 사항인데 변경하는 거네. 변경할 때에는 주민 공람과 지방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무슨 변경?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그 절차 거칠 필요 없겠죠. 그러면 경미한 사항 밑줄 그어봐요. 기억나는 게 뭐 있을까? 면적 뭐 축소, 기간, 축소. 그거는 기억하면 돼 무조건. 여기도 경미사항에 그게 나와. 기간이나 면적이 뭐 했다? 줄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 기간이나 면적은 줄은 거야. 하나는 주의할 게 있어요. 정비 기반 시설은 줄어든 게 아니라 뭐야? 확대. 시설은 더 넓게 해주는 걸 바로 경미한 걸로 봐. 여러분 시설은 도로 만드는데 도로 더 넓게 해준다. 좋아 안 좋아? 좋은 거야 이거는. 기간 면적은 줄여야 돼. 근데 무슨 시설이 나면 정비 기반 시설. 요거는 넓혀주는 게 좋은 거야. 넓혀주는 게. 그래서 이걸 반대로 내겠지? 축소로. 그러니까 기간하고 면적은 어디든지 줄여야 돼. 근데 여기는 시설은 우리한테 더 넓고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걸 경미한 걸로 봐. 넓혀주는 거 괜찮아 여기는. 그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제 이런 경우지. 자, 요거 해놓고 자 무슨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의 의견 거쳐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말이지. 그렇게 써먹는 거지. 자 다음 장. 기본계획 확정고시 1번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거기에 괄호 속에 시장은 제외한다고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과 뭐하고 협의하고 지방도시의 심의 거쳐야 된다. 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면 협의심이 거치지 않는다. 같은 개념이야. 그런데 동그라미 보면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 일반 시장은 수립 변경하면 누구의 뭐가 필요해? 도지사 승인이 필요하고. 그럼 도지사가 승인하기 위해서 뭐과 뭐 거치고 협의심이 거치지? 그러니까 시장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하면 돼. 근데 시장이 수립한 것은 도지사한테 신청하면 도지사가 협의심의를 대신한다. 이런 말이겠네. 동그라미 3번.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면 그 다음 줄 단어 뭐하고? 고시. 수립했거나 변경하면 고시. 동그라미 4번. 고시했으면 누구한테 보고? 국장한테 보고. 양괄호 3번. 모든 계획의 작성 기준 방법 누가 정해? 국장이 정하지. 그러니까 이거 첫날 배웠잖아. 첫 시간에. 공법 첫 시간에. 모든 행정법상에 우리 공법상의 행정계획은 만드는 방법 나오면 무조건 누구? 국장이 한다. 요런 걸 축제해. 요런 것들을. 그 다음 오른쪽에 가면 정비계획 위반과 정비구역 지정이 나와요. 요것도 순서를 다음 장 넘겨보세요. 책 좋아 내가 봐도. 절차가 딱 눈에 보이게. 그러면 정비계획 위반 밑에다 시장구수 구청장, 구청장 등이 돼 있죠. 그냥 그거 위반권자로 고치세요. 그냥 편하게. 정비계획 위반 밑에를 그냥 시장, 군수 등 구청장 등을 지우고 그냥 위반권자 이렇게 쓰세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 그래 여러분들 앞에서 배운 걸로 이해가 되니까 위반권자. 위반권자가 정비계획을 위반해. 당연하지? 그럼 위반했으면 주민에게 서면 통보를 해. 그리고 위반권자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그리고 역시 정비계획 위반하려면 뭐 해야 돼? 의견 청취해야 돼. 거기서 의견 청취 누구하고 누구? 주민 지방에. 그러니까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나오면 무조건 요걸 내. 의견 청취하면 주민과 지방. 근데 여기에 주민 의견 청취가 며칠로 나와? 30일 이상 공람 나오지. 요게 차이점이야. 알겠죠? 첫 번째 계획에서 주민 들어 그러면 14일 나와야 돼. 정비계획 30일 나와. 지방의회는 똑같이 나올 거고. 그럼 지정 신청을 빼고 읽을게요. 그럼 의견 청취한 다음에 지정하려면 뭐 거쳐? 심의 거쳐 지정고시. 그럼 여러분이 그동안에 배웠던 지정 절차 기억나나요? 자, 우리가 지정 절차 그러면 일단 뭐 있고? 의견 청취, 심의 거쳐 지정고시. 요거 기억나시지? 그럼 여기도 지정 절차로 물으면 요거 하면 대답하면 돼. 요게 우리가 항상 해야 될 내용이고 앞에 의견 정치는 임의적이니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있다면 시험에 낸다고 그러지. 무조건 있는 건 나와 시험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정할 때는 뭐 거쳐? 심의 거쳐 지정하는 거야.
근데 심의 앞에 의견 청취도 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왜 의견 청취가 주민이 되는가를 아셔야 돼. 지정권자가 주로 누구예요? 특, 광, 그리고 누구? 시장이나 군수 나와 있잖아. 이런 거니까 하급이 없잖아. 그래서 누구로? 주민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뜻 알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지정 절차를 그대로 응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정 신청이 있는 건 누가 할 때는 그 밑에 구청장 등이 입안했을 때는 누구한테? 특광한테 신청을 해야 되지. 그럼 신청받은 특광도 뭐 거쳐? 심의 거쳐 지정 고시한다. 그런 원리겠죠? 그럼 그 밑에 화살표 밑에 박스 안에 특자 시장, 특자 도지사, 시장 군수는 정비계 수립이 아니라 입안으로 고치세요. 그걸 그냥 수립으로 써놨네. 입안하여 직접 정비구역 뭐 한다? 지정한다. 그러니까 입안권자 중에서 누구만? 구청장 등만 신청 절차가 있는 거고, 그럼 구청장이 아니면 의견 듣고 바로 뭘로 넘어가? 심의 거쳐 지정 고시야. 근데 구청장만큼은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 그럼 아까 요거 이해되는가 봐요. 여기서 다시 기본계획은 특광, 특별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없었죠. 근데 정비계획은 누구? 특광 대신에 구청장, 나머지는 똑같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입안해서 자기가 뭐만 돼? 바로 지정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지정한다 그 말이잖아. 그런데 누구만? 구청장만 신청하라. 이런 내용이지. 그러니까 구청장이 시험에 없으면 의견 듣고 바로 뭐로 들어가? 심의로 들어간다 이 말이지. 근데 구청장은 의견 듣고 거기서 뭐를 해야 돼? 지정해 달라고 신청해야 된다. 이런 차이지. 그러면 본인이 하든 신청을 받았던 뭐 거쳐서 심의 거쳐 지정 고시한다. 다시 고시했으니까 뭐 하라? 보고하라 이렇게 나와. 누구한테? 국장. 그럼 두 개 다네. 여기에 나오는 계획 두 개는 고시가 되면 누구한테? 국장한테.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거든. 생각 없이 그걸 한꺼번에 공부해. 여기는 계획이 두 번 나와 앞에가. 그러면 고시했을 때는 누구한테 보고해서? 모두 다 국장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원리가. 그러면 이제 거기 정비계획 입안 써진 게 밑으로 볼까요? 그 밑에 표 밑에 정비계획 입안 밑에 동그라미 1번 정비계획은 무슨 계획 범위 안에서? 기본계획 범위. 그거 요거잖아. 정비계획은 무슨 계획? 기본계획 범위 안에 이거잖아. 요거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순서 기억하면 돼. 정비계획은 위에 있는 무슨 계획? 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다시 정비계획 작성 기준 방법도 누가? 국장이. 그 동그라미 3번 별표. 토지 등 소유자의 입안 뭐 있다? 제한. 소유자가 정비계획도 입안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 제한. 제한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국토계획법 제한, 도시개발법 제한, 정비법 제한 3개 다 나왔네. 여기서 제한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큰 틀은 이제 알았어. 그럼 앞으로 가서 이론 한번 읽어볼게요. 정비계획 의의는 알고 입안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 1번 정비계획 입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 설명회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 들어라. 그러니까 순서가 의견 듣기 전에 뭐가 있어? 서면 통보하고 공청회 하고 요 순서도 있어. 그래서 30일 이상 주민, 여기서 30일이 나왔잖아. 들어야 된다. 그리고 3번 주민 공람과 함께 누구의 의견도?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 하고 날짜 쭉 나왔고, 동그라미 4번 경미현상을 변경할 때는 지금까지 했던 절차를 모두 생략한다 이렇게 나왔어. 이해되셨나? 경미현상 변경할 때는 앞에 있는 거 모두 생략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5번은 X표에 보지 말란 이야기야. 5번 동그라미 5번은 괜히 보는 거 귀찮으니까 5번 X. 6번 정비계획 작성 기준 방법 누가? 국장이 정하고. 그럼 여기 끝난 거야. 지금 정비에 입안하는 거 끝났어. 그럼 이제 지정으로 들어가는 거지. 자, 양가로 2번 정비의 지정. 특광,
특자 특도는 시장 군수 그리고 자 괄호 속에 이하 정비구역 누구다?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기본 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 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 지정할 수도 있다. 해놓고 2번, 3번 묶어서 체크. 지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떻게? 직접 입안이 있고 구청장 등에 입안해서 지정 신청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직접 입안은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직접 정비계획 입안할 수 있다. 그럼 요거 한번 봐봐요. 지정권자가 특광이네. 그러면 특광은 아까 구청장이 뭐 했죠? 신청해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지. 근데 본인이 뭐 할 수 있어? 직접. 요 놈을 계획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비계획 입안은 두 사람이 할 수 있어. 구청장이 할 수도 있고 누가? 특광이 입안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울산광역시는 누가? 울산광역시장이 입안할 수도 있고 누가? 구청장이. 그럼 구청장이 입안했을 때는 지정해달라고 누구한테? 특광한테 신청을 해야 되지. 그럼 특광이 했을 때는 바로 지정한다. 이런 내용이잖아. 그걸 주의하라는 얘기야. 직접 지정. 직접은 지정권자가 특광이야. 특광도 있는 거지. 근데 입안할 때 누구도? 구청장 등도 입안할 수가 있지. 특광에서만큼은. 그 두 가지 구분하시겠지? 그래서 이제 특광이 입안했으면 특광은 바로 지정하는 거지. 근데 누가 입안하면? 구청장이 입안하면 신청한다. 그거 차이야. 그래서 자 이제 구청장 지정은 직접은 알았고 지정 신청. 자치구의 구청장, 광역시의 군수 이걸 합해서 누구를 한다? 구청장 등. 그러니까 등자가 붙으면 광역시 군수 포함됐다 이 말이 되는 거지.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 위반하면 특광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뭐한다? 신청. 이때 지방의 의견을 첨부하라고 그랬어. 그럼 지방의 의견 첨부하는 이유가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 지방의 의견 들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첨부하라 이런 의미지. 4번 천재지변. 그 큰 글씨만 알면 천재지변이면 끝문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도 정비구역 뭐한다?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정비구역이 만드는 과정이 어려운데 사유가 급해 지금. 갑자기 아파트가 있는데 무너지려고 그래. 그럼 정비구역 만들 수 없으니까 바로 뭐하라? 지정해라. 그래서 사업 바로 하게 하자.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참고로만 읽고 그거는 읽으면 되고 다음 장 넘겨서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고시 1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지정 변경하려면 뭐 거쳐라? 심의 거쳐라. 또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법은 특징이 경미하면 무조건 변경은 다 생략한다 이렇게 돼 있어.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정비계획 결정을 할 때에는 그 다음 줄에 뭐 하라? 고시하라. 그 다음에 3번 지정권자는 고시가 됐으면 국장에게 뭐 하라? 보고하라. 거기까지요.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순서는 알겠죠? 근데 우리 계획 문제가 꼭 한 개씩 나와. 정비사업은. 근데 주로 기본 계획이 많이 나오는데 필요에 따라 정비계획에서 지정까지 문제를 또 한 문제로 내겠지. 그러니까 그 계획 파트는 그 두 개만 구분하시면 돼. 그러니까 요게 이해 안 될 때는 표를 먼저 보시는 거야. 표로 딱 이해하고 요런지 하고 지문을 읽으시란 얘기야. 우리 시험은 지문으로 출제될 거 아니야. 근데 지문으로 처음 읽으면 이게 잘 안 돼. 그럼 표를 먼저 보고 이런 원리지 하고 지문을 읽으면서 이해하시란 얘기야. 그러니까 계획 문제는 두 개는 좀 구분하고. 자,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정비계획 위반 제한이에요. 제한 사유, 토지 등의 소유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을 뭐한다? 제한할 수 있다. 그때 그 다음 줄 소유자의 동의, 제한할 때는 소유자의 동의나 제한서 처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고 있죠. 그러면 제한할 수 사유가 1번 기본계획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 무슨 계획? 무슨 구역? 예정구역.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위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 거기까지. 그럼 한번 봐봐요. 지금 무슨 구역 남았나요?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무슨 시기 위반 요게 나온 거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이미 예정구역 지정했고 지정하면서 뭐 위반 시기 요걸 정했는데 그 시기가 뭐 되지 않았다? 시기에 지났음에도 위반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잖아. 여기잖아. 그러니까 요 시기를 알려줬는데 그 시기 안에 위반되지 않았거나 요 내용이야. 두 번째는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위반 시기를 뭐하지 않았다? 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 내용이네. 그럼 우리는 정비계획이 위반이 돼야 정비사업을 들어갈 건데 여기 위반이 안 되면 정비사업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유자들은 이거 빨리 위반해줘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줄여서 위반 시기가 지났어. 지났는데도 위반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시기가 아예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럴 때는 소유자가 빨리 좀 위반해달라 하고 뭐한다? 제한해. 그래서 우리 시험에 제한 나오면 요게 첫 번째 문제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뭐 했다? 요청했다. 이런 것도 제한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그리고 나머지는 참고로.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천재지변. 또 6번에 보면 토지 등의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이렇게 나와. 근데 위반의 시험 문제는 무조건 1번이야. 1번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지났음에도 위반되지 않았다 요거 하고 시기가 정하고 있지 아니했다. 요게 대표적 문제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양보로 이번 제한 방법. 동그라미 1번 소유자가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면 소유자 3분의 2 이하에다 동그라미 면적도 3분의 2 이하 범위 내에서 그 다음 줄 동의받은 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서 동의는 숫자는 얼마? 3분의 2지.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상이잖아. 여기는 뭐 이하자. 그거 하나 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때 무조건 제한할 때 동의 나오면 숫자 얼마? 3분의 2. 응? 3분의 2. 어디만 5분의 4? 기반시설만 5분의 4. 그 대신에 이 법은 이하로 돼 있다. 면적과 소유자가 모두 3분의 2 이하로 돼 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기본적인 숫자는 얼마? 3분의 2. 3분의 2. 근데 다른 법은 다 이상. 여기는 이하. 그리고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 요거 나오면 얼마? 5분의 4. 그렇게 하면 답이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제한이 들어가면 반영을 할 건데, 자, 며칠? 60일 안에 통보하라고 돼 있네. 그럼 며칠 연장? 30일 연장. 자, 그럼 필기를 할게요. 자, 제한이 들어가면 반영에 대한 통보를 하고 있죠, 지금. 자, 국토계획법 며칠? 45일 안에. 45일 안에. 며칠 연장? 30일 연장. 요게 국토계획법이야. 꼭 도시개발법은 1개월 이내 1개월 연장.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배운 게 정비법. 정비법은 60일 이내 30일 연장. 공부를 해서 숫자 암기하실 때도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하시면서 외우시라는 얘기야. 근데 거의 시험에는 잘 안 나와. 잘. 날짜 갖고 장난치고 이런 시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간혹가다 나왔을 때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개로 정리하시라는 얘기야.
그럼 앞에 거는 날짜가 틀린데 뒤에 거 연장은 같은 거네. 그죠? 요 정도는 하나 기억하되. 연장이 나오잖아. 법률에서 날짜로는 30일이면 1개월이죠? 같은 개념이야. 어? 법률에서 개월수로 1개월 하면 날짜는 30일, 31일은 없어. 법에서 31일은 없어. 30이야, 30. 그러니까 30이나 1개월이나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연장은 똑같이 날짜로 표시되면 30일, 개월수로 나누면 얼마? 1개월. 그러니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하란 이야기야. 연장으로 나오면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왜 여기가 이제 바뀌게 됐냐면 원래가 다 60일이었어. 그럼 60일이니까 얼마? 2개월. 여기도 60일이었지. 개정됐다는 이야기야, 그게. 그러니까 60일로 통보를 하면 자, 우리가 빨리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 땡겼어. 얼마로? 45일로.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은 2개월에서 1개월로 당겼어. 정비법만 그대로 60일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참고적이요. 60일 2개월이었다 이 말이야. 그게 지금은 법이 2개가 바뀐 거지.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60일에서 얼마로? 45일. 2개월에서 1개월. 정비법만 그대로 60일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부하는 방법이 있었지. 앞에가 크고 뒤에가 반이지. 60의 반, 2개월의 반 이런 식으로 옛날에 돼 있었어. 근데 바뀌니까 이게 어려워서 공부를 하는 거지. 옛날 공부는 쉬웠지. 근데 이거는 자꾸 날짜가 바뀌었기 때문이지. 개념 알겠죠? 원래가 얼마? 60일 반이야. 근데 개발법이 2개월에서 1개월로. 국토계획법은 60일에서 45일로. 연장은 똑같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지. 그럼 날짜 이렇게 외워놓으면 시험장 가서 뭐 틀리게 나오면 바로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씩은 절대 외우지 말 거.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나왔을 때는 항상 묶어서 공부하실 거. 그게 공부 요령이에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지정효과. 그 지정효과에서 1번 의제상 별표. 의제상. 정비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무슨 계획,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까지를 결정고시한 것으로 본다. 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효과하고 다르죠? 도시개발법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 여기는 도시지역은 없고 구역과 계획이 동시에. 동그라미 2번. 국토계획법에 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모두 포함한 밑줄 하나 그을까요? 그럼 그어졌나?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가 되면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무슨 구역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봐. 그럼 간단하게 할게요. 자, 정비구역 지정되면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럼 이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돼 있어. 그럼 무슨 구역으로 봐? 정비구역으로 본다. 같은 말이네. 그죠? 어디서 배웠을까 이거를? 저 국토계도 배웠지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한번 넘겨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국토계획에서 연결이 돼서 온 거지. 자, 여러분들 교재 54쪽. 54쪽. 4번 번호. 점 4번. 양괄호 1번. 임의지역 지정의 2번, 3번. 임의지역 2번, 3번. 도시개발구역을 무슨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 지정할 수 있다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무슨 구역이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그다음에 3번. 정비구역을 무슨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 지정하지. 그러면 지구단위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무슨 구역이다? 지구단위. 같은 말이란 이야기야. 이미 국토계에서 그렇게 배우고 넘은 거지. 그러니까 특히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은 무조건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반대로 두 개 구역은 무슨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 반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다. 그럼 무슨 지역이다? 도시개발 정비구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원리가. 다시 117쪽으로 와서요. 그래서 1번, 2번을 꼭 좀 구분할 거. 1번, 2번. 나머지 3, 4는 아직 보실 필요 없고. 다음 장 넘겨서 양괄호 2번. 혹시 모르니까 이건 한번 읽어놓으세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뭐가 완화돼? 용적률 완화. 상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하면 기존 건물을 할 건데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기존의 높이보다 높아져, 낮아져? 높아져. 높아지는 게 뭐가 완화돼? 용적률이 완화잖아. 아시겠지? 그러니까 기본하고 정비 계획이 수립되면 무조건 뭐가? 용적률이 완화된다. 그래서 이제 내용 보면 기본 계획 수립권자나 정비 계획 위반권자는 정비 사업을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기본 계획 수립 변경하거나 정비 계획 위반하려면 자, 무슨 지역? 주거 지역. 왜 주거 지역이야? 아까 모든 게 도시 환경 개선 한 개 빼고 전부 뭐였어? 주거 환경 개선이잖아. 그럼 주거 환경 개선이 어디야? 주거 지역이에요. 주거 지역. 그래서 주거 지역이란 얘기야. 주거 지역에서만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같은 조 및 관계 법률에 따라 용적률 뭐까지?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놓은 거잖아. 그러면 주거 지역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숫자를 외우는지 한번 확인을 할 거야. 보통 주거지역 그러면 전용, 일반, 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전용에 몇 종 나와요? 1종이죠. 일반은 1, 2, 3종. 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주거지역은 용적률의 최대가 얼마? 500이지. 그러면 여기까지 완화시킨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제 어느 지역이냐는 말이지. 자, 전용이 100, 150, 200, 250, 300 하고 500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숫자가 있어. 근데 요 숫자별을 어떻게 해라? 최대로. 요까지 최대로 완화시키겠다. 그런 이야기야. 무슨 지역은 주거지역. 그러니까 요게 법으로 정한 거거든. 그런데 여기도 얼마까지? 500까지 최대로 완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야. 무슨 지역만? 무슨 지역? 주거지역이야. 왜?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우리가 배우는 주거환경이지. 근데 상가는 한 번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거는 상업공업은 안 되고 어디만? 주거지역만. 어차피 상업지역은 최대 얼마야? 1,500까지 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는 완화시키지 않고 주거지역만 완화하라. 그래서 이름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기본하고 정비계획이 만들어지면 용적률이 완화되는데 어느 지역에서? 주거지역에서. 나머지 지문을 낼 수는 없겠지. 주거지역만 용적률 완화된다.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오른쪽에 6번. 5번은 볼 필요 없어. 왼쪽에. 왼쪽 5번은 볼 필요 없고 6번. 쉬었다가 6번 들어갈게요.